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나라가 상당히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수능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비 소집이 다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내일 수능을 볼 학생들이 있다거나 혹은 그런 가족이 있으신 분들 시험 장소 정확히 확인하시는 거 정말 꼭 필요하겠죠. 가끔 가다가 시험 보러 갔는데 딴 데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 내일은 한 명도 없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4부에서 내일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치유상담대학원이 201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상담과 치유의 정태기 종장과 함께 개인, 가정, 사회를 살리는 치유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울전화 599-2466 599-2466입니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한 얘기입니다. 목적이 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문제뿐만이 아니라 일개 개인이 정부의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 역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때 이런 주장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사안은 국민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보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 발표. 그래서 민심에게는 과연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데요. 그것은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 시점에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통령 아니겠냐. 변명의 시간도 주어야 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하야 후 바로 선거를 치르고 국정 운영하는 게 안정적일지 탄핵으로 시간을 버는 게 좋을지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누구나 어떤 사건을 당하면 당연히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인으로서 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역할에 관한 문제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의 억울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사건이 처리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의 이런 입장 역시
국민이라는 집단적 이성 차원에서 볼 때 그다지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우리나라 정치권의 대권 주자들이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서 국민들과 함께 생각하며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10% 넘기 전에 어디서 대권 주자라는 말 끄집어내지 말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자신의 사퇴를 주장하며 비상시국위원회를 구성한 비박계 잠룡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현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지율 10%가 안 되면 대권 주자라는 말을 꺼낼 수 없다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그보다 못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오를 거라는 말을 이정현 대표가 했지만 이들 대권 주자의 지지율도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정권과 국가를 분리하고 구분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국방부가 경북 성주 골프장에 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는데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땅 주인이죠. 롯데가 최종 합의를 해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9월 30일에 이제 성주 골프장 롯데 스카이 CC를 사드 배치 구역으로 정했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땅 주인인 롯데에 돈을 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예. 국가에서. 그 결과를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합니다. 만약에 돈을 주면 예산이 들잖아요. 예. 예산이 들면 국회 또 야당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묘안을 짜낸 게 이제 정부 입장에선 국방부 입장에선 성주 골프장하고 남양주에 있는 국유지를 맞바꾸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 국유지를 롯데에 주고 대신 롯데 소유인 성주 골프장을 이제 국가 소유로 해서 이걸 주한미군의 부지를 제공한다라는 건데요. 세부적인 취득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오늘 오전 10시 반에 브리핑을 하고요. 이 예정대로 하면 내년 상반기에 이제 사드 배치가 되는 건데 최순실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야기하죠. 국방부식에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한일 군사 협정도 어제 잠정적으로 체결을 했었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검찰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제1기획 본사를 압수수색했죠. 예, 어제 있었던 일이죠. 이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권 개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여기에 장시호 씨가 만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의 제1기획이 10억 원, 아직 금액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걸 지원한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오늘 늦어도 오늘까지 대통령 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게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라도 계속 조사하는 것 같이 해야 되니까 오늘은 또 어디를 압수수색할지를 봐야 되는데 거론되는 게 이제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이 있죠. 이미 복지부가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차움병원이나 물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 자문이었던 김모 전 원장 그리고 김종전 문체부 2차관 이런 사람들을 소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이게 그러니까 어수선하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보면은요. 예? 사람들 마음이 국민들 마음이 다 그럴 겁니다. 예. 참, 예. 자, 좀 다른 얘기 해보죠. 이건 좀 좋은 소식인데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셔. 이미 지난 여름에 정말 무더웠을 때 전기요금 폭탄 다들 많이 맞으셨을 텐데 지금 현재는 6단계로 다 돼 있습니다. 누진제가 0에서 100, 한 달 사용량이 0에서 100kW 했을 때 얼마, 100에서 200일 때 얼마 이런 식으로 6단계로 돼 있는데 이걸 3단계로 줄인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현재 1단계와 6단계 요금 누진제 구간의 차이가 무려 11.7배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걸 최고 구간과 최저 구간의 그 차이를 2-3배 정도로 줄이겠다라는 거죠. 3단계로 줄이면서 1단계, 3단계 요금 구간 차이를 이렇게 줄인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350 정도 평균 쓰는데 현재보다는 17,750원 정도 요금을 절약할 수 있고요. 예. 이건 언제부터 하느냐? 당정이 협의를 해서 야당의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서라도 12월 1일부터 한다라는 거고요. 예.
논란이 됐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단 안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요. 사실은 이 전기 소비 패턴을 보면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여름에 전기를 많이 쓰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겨울에 전기를 많이 쓴다. 그 소비 패턴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위해서라면 이걸 빨리 좀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2월부터 하고요. 늘 여름 뜨거웠을 때 전기요금 내린다고 했다가 다시 날씨 더위가 풀리면 안 그렇죠. 하고 그랬었거든요. 예, 이번에는 맞습니다. 한다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상품의 세부 보장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러네요. 예? 교수님은 보험 뭐 가입한지 기억하시나요? 저 솔직한 얘기로 이 동창들 이런 관계로 막 가입을 했는데 잘 기억을 못 하죠.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동창회 모임 가면 보험 좀 가입해달라고 그렇죠. 건강관계 때문에 다 가입하잖아요. 쫙 A 보험회사 쓸고 가면 B 보험회사 또 쫙 와서 쓸고 가고 이러죠. 모든 예. 동문회 총무는 대부분 맞습니다. 보험사 직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혹은 증권. 예. 그 맞습니다. 근데 보험 가입하고 잊어먹습니다. 내가 무슨 보험 가입했지? 이거 보장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걸 한 곳에 모았다는 거죠.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용정보기관입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내 보험 다 보여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제 검색 사이트에 쳐보면 다 아실 텐데 이게 여기 보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계약 내역하고 보장 내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보통 가입하는 보험의 어떤 패턴, 형태, 보장 정도 금액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럼 이건 좀 덜했네? 이건 좀 많이 과하겠네? 알 수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냐? 28일 날부터 개설을 하고요. 그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건. 28일부터군요. 28일부터입니다. 예. 내 보험 다 보여라. 다 보여가 아니고 다 보여죠. 예, 그렇습니다. 내 크레딧 보험 보유 다 보여. OR.kr입니다. 예. 예? 어떻게요? 크레딧 크레딧. 아라비아수 4U OR.kr. 제가 너무 홍보하는 것 같으네요. 아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홍보라기보다도 이거 다 저거 해야죠. 자, 그런데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네요? 이미 국가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있고 이제 다들 실비보험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민영 의료보험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실제로 그런 그 수준이 된 거죠.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건데 이 모든 이 보험 사이트가 이 보험 정보가 이 한국신용정보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한국신용정보원의 사이트에 이제 모이게 됐거든요.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3,456만 명이 벌써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는 겁니다. 50대까지는 거의 70% 이상이 가입을 했고요. 이제 보험료가 확 올라가거든요. 60대부터. 여기서부터는 가입률 오히려 46% 뚝 떨어지는데 이게 오히려 어떤 의료 어떤 부담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이 중요했던 중복 가입 비중은 전체 0.6%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 5, 6년 전에 비해서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손보험의 문제는 제가 많이 보험금을 안 타도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타가면 보험료가 같이 올라갑니다. 이게 문제라서 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죠. 찾았어요. 내 보험 다 보여. 예. 크레딧 4U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크레딧, CREDIT 4, 숫자 4입니다. 그리고 U는 알파벳 U죠. .or.kr.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모두 이 보험에 든 거를 다 한눈에 볼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소식 오늘 말씀해 주셨네요. 28일부터입니다. 예. 28일부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역전승이었죠, 어제? 예. 우즈베키스탄의 2대1. 후반에만 2골 넣은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월드컵 이 최종 예선전 5차전 이 우즈베키스탄전에서 대표팀이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예. 전반 25분에 어이없는 실수로 선제골을 내줬거든요. 네, 그러다가 후반 22분 남태희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후반 40분에 구자철 선수가 이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경기 시작부터 대표팀이 주도권을 잡고 우즈베키스탄을 압박을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이 이 소문대로 이 수비가 굉장히 두터웠습니다.
넘었습니다. 그리고 노려냈고요. 이 별다른 기회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에 이 김신욱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공격에 이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는데 예. 이 196cm의 장신 선수인 김신욱 선수의 높이에 우즈베키스탄의 수비수들이 확실히 이 부담을 느끼는 게 눈에 보였고요. 김신욱 선수 미드필드에서 올라온 공을 정확한 헤딩으로 구자철 선수에게 연결해서 결승골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이겨서 우리나라가 2위죠, 지금. 그죠? 예. 이게 그러니까 한 조에서 두 팀씩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한 주에 두 팀이 올라가고요. 이 3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어제 승리로 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다행스럽게도 이란이 시리아하고 또 0대0 무승부로 부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A조는 1위 이란이 승점 11점, 우리가 승점 10점 2위, 우즈베키스탄이 승점 9점 3위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1위 이란을 승점 한 점 차로 쫓아갔지만 3위 우즈베키스탄도 우리를 승점 1점 차로 3위로 기록한 겁니다.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우리와 이란, 우즈베키스탄 중 이 두 팀이 본선 티켓을 따내는 구도이거든요. 예.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다 살아난 기분일 거예요. 예? 예,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어제 경기를 앞두고 이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 최근의 전국을 빗대서 우즈베키스탄전 패배 시 슈틸리케 하야 뭐 이런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예. 다행히 어제 역전승 거두면서 슈틸리케 감독 입장에서는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이 천당으로 올라선 셈인데 예. 그런데 이 냉정하게 어제 경기 평가하면은 어제 이 선제골은 수비진의 실수였고요. 또 이 동점골과 결승골 이외에도 골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두 번 정도 더 있었는데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표팀이 진정한 강팀이라고 한다면 이 3대 0이나 4대 0까지의 스코어가 나왔어야 되는데 이 경기력 면에서는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럼 이제 월드컵 조금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죠? 예, 높아졌죠. 높아졌죠? 예. 우리나라 계속 나갔는데 못 나가면 진짜 큰일이죠. 예. 자, 프로야구에서 첫 FA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김재호 선수네요. 50억 원에 50억 원에 두산하고 계약했네요. 50억. 예. 이제 김재호 선수가 두산 소속이거든요. 네. 원 소속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하고 계약을 맺고 두산에 눌러 앉은 겁니다. 유격수 역대 최고 액수인 50억 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올 시즌 FA 계약 1호이고요. 이 4년간 계약금 20억 원, 연봉 6억 5천만 원, 옵션 4억 원이고요. 국내 최고 유격수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네. 김재호 선수가 올해 이 타율 3할 1푼 2년 연속 3할 타율을 기록했고요. 78타점을 기록하면서 특히 기회에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이 일찌감치 FA로 잡아주겠다 이렇게 맘먹고 있었기 때문에 유격수 역대 최고 대우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어제 법슬레이 소식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가 법슬레이 강국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스켈레톤에서도 금메달이 나왔어요. 예? 예, 맞습니다. 이 문라영 선수가 이 북아메리카컵 2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켈레톤 국제대회 여자에서 나온 첫 번째 금메달이고요. 이 정소피아 선수도 3위에 올라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과 동메달을 함께 차지한 겁니다. 예. 또 이 남자 스켈레톤 이한신 선수 은메달, 김준현 선수 동메달까지 합치면은 스켈레톤 대표팀이 북아메리카컵에 걸린 16개 메달 가운데 금메달 1개를 포함해서 6개의 메달을 따냈거든요. 예. 북아메리카컵 대회가 이 올림픽과 월드컵 바로 아래 단계의 대회이긴 하지만 이 속도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세상이 너무 우울한데 그래도 이 스포츠 소식 할 때만은 좀 신이 나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방송인 로빈 데야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벨기에에서 온 방송인 줄리안 틴탈트입니다. 제 고향 프랑스 파리 레public 광장에는 22,000켤레의 신발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파리에서 있었던 기후변화 협정의 지구 온도 낮추기에 동참을 추구하는 환경운동이었다고 해요. 결국 이 협정은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11월 4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한국도 여기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제 우리도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제안합니다.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아래로, 쓰지 않은 전기 플러그는 뽑고, 물은 모아 쓰고 아껴 쓰고, 새로운 파리 협정 시대 한국인의 저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오 필승 코리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하이마트 모델 이시영,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의 정신. 하나, 김치냉장고, TV, PC를 훌륭한 가격에 제공한다. 둘, 화끈한 카드 혜택을 제공한다. 셋, 총 1억 원의 상품권을.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4일부터 27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윤종신과 함께하는 간피로 이야기. 5분만 더 자고 싶어요. 간 때문이야. 화장을 했는데도 아파 보인대요. 모르면 몸이 고생해. 문제는 간피로.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간의 노폐물을 없애야 간 피로가 풀린다. 간을 하는 게 힘. 우루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아,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예, 8시 33분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일단 판교부터 성남까지는 교통량이 많아서 밀리고 있고 8시쯤에 사패산 터널 안 3, 4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금도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부터 사패산 터널까지 밀립니다. 또 판교에서 구리 지나 일산 쪽으로 가는 길도 노우지부터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기부터 청계터널까지 모두 앞에 16km 구간 제속도 내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들은 30분 전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밀립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2016년 이제 진짜 끝나간다고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수능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예비 소집일이죠. 자,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 어려운 관문을 만점이라는 점수로 통과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장원 학생과 함께 어떻게 하면 내일 좀 시험을 좀 더 제 실력대로 잘 볼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수능 만점. 이 만점이면 좀 비인간적인 점수 아니에요, 이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어떻게 공부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우리 하지 맙시다. 예, 뭐 예습 복수 충실히 하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덧 이런 성적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어떻게 공부했어요? 진짜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습 복수 절대하고. 그건 맞는 말이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긴 했지만 인터넷 강의랑 기출 문제 그리고 EBS 교재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활용했었는데요. 솔직히 어떻게 했는지는 지금 기억이 많이 흐려져서 대답을 못 드리겠는데 제일 중요했던 거는 아마 미련이 남지 않은 만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잠은 좀 충분히 자고요. 잠은 충분히 자고. 네. 근데 그 만점자들은 다 잠 충분히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이 만점을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요. 네. 수능 전날 긴장 안 됐어요? 수능 전날 그게 사실 긴장이 생각보다 많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미 날짜를 카운팅하면서 긴장은 할 만큼 해서 긴장하기엔 너무 지쳤거든요. 근데 수능 날 왜 점심들 갖고 가잖아요. 네. 예? 뭐 싸가지고 갔어요? 근데 학생들이 사실 죽을 많이 먹어요. 네. 그죠? 근데 이게 죽을 많이 먹으면 미신에 죽 쓴다 그래가지고 또 이 죽을 피하는 경향인데 뭐 먹었어요? 뭐 싸가지고 갔어요?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뭐 고기 반찬이라든가 멸치 볶음밥이라든가 멸치라든가 아니면은 평소에 먹던 거? 네. 그럼 평소에 죽 먹었으면 죽 가지고 가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수능 당일에는 진짜 시험 보느라 지쳐서 입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그나마 가져가야지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미신 같은 거 전혀 믿지 말고, 그죠? 네. 예, 무슨 죽을 먹으면 죽쓰고,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수능날, 생일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거? 그렇죠, 네. 예? 그죠? 네. 근데 지금 이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불안해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근데 모의고사 성적하고 수능하고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어차피 수능 성적이란 거는 딱 수능 당일날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내가 과거에 모의고사에 몇 점 맞았다 이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딱 지금 시험을 앞둔 나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일에 내 행동에 수능 성적이 달라지는 거니까 수험생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이 시험 전날 잠 잘 왔어요? 그게 평소보다 일찍 눕긴 누웠는데 잠이 일찍 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 평소보다 일찍 눕는다고 잠이 일찍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지금 아침 방송을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일찍 놓는다고 잠이 일찍 일찍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미성년자니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어떻게 했어요? 일단, 저녁이나 간식은 그렇게 과식하진 않고, 예. 평소보다 좀 일찍 씻은 다음에, 네. 하던 것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전날까지도? 네. 공부를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오잖아요. 딱 졸릴 것 같다는 타이밍이 왔을 때 바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예. 아니, 전날에 무슨 공부했어요? 전날에 일단 내일 시험 볼 과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뒀던 걸 쭉 훑은 다음에 그다음에 작년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일 수능 시험장에는 어떻게 하겠구나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예비 소집이죠, 그죠? 네. 예비 소집인데 우리 서장원 학생은 집에서 먼 데서 시험 봤어요? 가까운 데서 봤어요? 그래서 한 차로 20-30분 걸리는 곳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꽤 먼 데서 봤네요. 네. 예. 몇 시에 나갔어요? 사실 수능 근데 수능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는 시험장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네. 돼야죠. 잘못하면은 순천차 타고 갑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그날 아침에는 평상시대로 일어났고. 평소보다 또 조금 일찍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잠이 그러니까 금방 깨요. 이게 되게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예. 또 만약에 배가 아프다거나 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보다는 약간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오늘 예비 소집가고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들 후배들한테 후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재수한 학생도 있고 삼수한 학생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근데 수험생들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길게 하세요. 예. 수능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여러 위기들이 닥쳐올 수 있거든요. 예. 저도 처음에 국어지문 읽을 때 이게 안 읽힌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고 또 문제를 풀면서 답이 잘 안 보이거나 또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예. 저는 그런 위기들을 제가 게임을 할 때를 생각하면 극복해 나가는데요. 예.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만약에 아무 장애물도 없이 여러 난관들을 그냥 쉽게 클리어해버린다면은 그 게임을 하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고 아슬아슬하게 클리어를 해야지 되게 짜릿함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예. 이렇게 수능을 보면서 마주하는 위기들은 목표 달성이라는 이미 정해진 결과에 짜릿함을 더해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시험을 보면서 마음속으로는 계속 역시 수능이라 만만하진 않지만 결말은 어차피 해피엔딩일 테니까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어라고 반복했거든요, 계속. 그럼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갖고 침착하게 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위기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예, 해피엔딩. 네. 근데 사실 점수를 잘 받거나 못 받거나 여태까지 과정에 충실했다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는 모두 행복한 결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2016년 수능 만점자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장원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멀쩡하게 날씨가 따뜻하다가도 수능 날이 딱 되면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다행히 이번 수능 때는 날씨가 그렇게 추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부터 벌써 10도 이상으로 기온들이 올라가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절기로는 소절입니다. 겨울에 문턱 앞에 쓴 건데요. 자, 과거에는 겨울맞이를 할 준비를 어떻게 했나. 이것과 관련해서 역사자 전우용 박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소설이면 이게 시소설 이런 게 아니고요. 24절기 중에 거의 끝이죠, 이게 소설이면. 뭐, 그런 셈이죠. 소설 대설이 있고 그러니까. 예, 이제 겨울의 입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이게 뭐 소설에 날이 추워야 보리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보리를 많이 먹어서 보리 농사가 잘 된다 이거에서. 그걸 떠나서 예. 겨울보리를 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마치 모내기 전에 예. 비가 오는 것처럼. 예. 그래도 겨울에도 토양에 흙에 수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예. 근데 요새 말이에요. 예. 사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추석 때는 아닌데 하여간 제가 어릴 때보다 지금 많이 더워져 좀 날씨가 따뜻해졌나? 이걸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근데 그 겨울에 오는 속도가 좀 늦어졌다고 보세요, 박사님도?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예.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추웠던 기억들이 좀 나기는 해요. 영하 20도나 이런 쪽이. 네. 지난 한 30년간 그런 적이 별로 없다가. 예. 작년, 재작년부터 다시 또 좀 그런 영하 15도, 20도까지 내려가는 예. 경험들을 우리가 했잖아요. 뭐 그런 좀 주기가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이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지는 뭐 저로서 알 수가 없지만, 추위가 보통 이제 조선시대는 내내 한강이 얼었어요. 아, 그래요? 내내 얼어서 매년 이제 얼음을 캐다가 저장하곤 했었죠. 근데 요즘 한강 어는 때가 있으면 또 이제 신문에 크게 날 정도가 되니까, 예. 조선시대보다는 오히려 덜 추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언제부터 겨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겨울에 사는 걸 겨우살이라고 그래요. 겨우살이. 겨우살이는 겨우 산다. 네. 아하. 그래서 겨울인 것 같아요. 원래 겨우살이라는 게 예, 겨우살이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겨울에 살아남는 풀을. 그래서 이제 겨울을 줄여서 우리 말에 겨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결핍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산다는 거는 최소한의 생명 활동만을 유지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건 뭐 인간이 구석기 시대부터 그랬을 거예요. 지금 뭐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곰이 이제 내내 잠만 자면서 버티는 것이고요. 다 먹어놓고. 인간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들의 곡식은 사라지고 뭐 그동안 가을에 추수해놨던 거 이제 봄까지 버티려면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통의 서민들은 겨울에는 하루에 2끼만 먹었고요.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고 움직임도 최소화해서 에너지 소비를 막았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반쯤은 죽은 듯이 겨우 사는 그런 계절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최소한의 그래도 이제 뭐 먹어야 되고 온기를 누려야 되니까 최소한의 대비를 해야 했죠. 그 대비가 주로 이제 먹을거리 장만하고 땔감 준비해 놓는 것. 이거 2가지면 일단 그럭저럭 한겨울 버티는 거였습니다. 지금 박사님이 하루에 2끼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초등학교 다닐 때 2끼 먹고 다니는 애들 많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건 우리 사실은 문화이고 수천 년간 그렇게 살았어요. 사람은요. 겨울에는 낮이 짧으니까 또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너 들에 나가봤자 뭐 땅이 다 얼었는데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예. 그러니까 노동을 안 하고. 이제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가 줄인 만큼 먹는 것도 적게 먹어야 되니까 늦지막히 일어나서 이제 아침 겸 점심 먹고 맞아요. 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저녁 먹고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2끼 먹어요. 예. 근데 요새 또 김장. 요새 이 김장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언론 보도를 보면 최순득 씨가 김장하면 박근혜 대통령 사저로 삼성동에 사실 때 김장을 갖다 줬다 이런 게 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 김장 김치 담그는 거 이게 언제부터?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김치는 원래 말이 침체에서 온 말이라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침체요? 침체. 침체라는 말이 변해서 김체라고 됐다가 이게 이제 김치로 다시 변한 거예요. 김치는 예, 김치는 사투리였고요. 침체. 그래서 뭐 20세기 초만 해도 이제 그 김치라고 안 하고 김체, 침체 이런 말 많이 썼어요. 그래요? 이제 침이라고 하는 건 담근다는 거고요.
채라고 하는 건 이제 채소고요. 네. 그러니까 단지 배추로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각종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발효시키는 이제 조리법, 그 음식 만드는 법을 전부 이제 통칭해서 침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침채는 뭐 굉장히 오래됐죠. 삼국시대부터 원래 소금에 절여서 발효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전 세계에 이제 재료는 다르지만 아니 치즈도 사실 그러니까요. 겨울철을 그죠? 버티기 위한 저장 음식의 일반적인 형태예요. 전 세계에 다 형태는 그렇죠. 다르지만 다 있다. 우유로 만드느냐, 발효 채소로 음식은. 만드느냐, 고기로 만드느냐에 예. 따라 차이는 있지만 겨울을 버티려면 어쨌든 당장 음식거리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봄, 여름, 가을에 바로 이제 들에서 채소 캐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지만 겨울철엔 그게 안 되니까 장기 저장 보관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장기 보관 음식들의 특징이 그래서 다 고유에 오래 발효되다 보니까 유산균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나요. 치즈 냄새, 뭐 육포 냄새, 김치 예. 냄새. 그리고 그 냄새가 이제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대체로 역겹게 느껴지죠.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문화권 사람들에게 친숙하기 때문에 이제 민족 음식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잘 만든 음식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들에서 이제 음식 문화의 정수들이 남았던 거죠. 그래서 삼국시도도 있었을 것으로들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막 고추로 막 이 시뻘건 김치는 그건 비교적 최근이죠. 17세기 들어서 고추가 전래가 임진왜란 되니까 그 이후의 일이니까요. 그건 이제 최근의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많이 만들어서 장기 저장하는 것을 이제 침채, 장은 이제 저장한다. 장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침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역시 담가서 저장한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만드는 방법은 삼국시대부터 알아왔을 것이지만 소금이 귀했고요. 일단 소금이 귀했고 아무나 그걸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가정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저장법이었고요. 이게 좀 이제 대중화한 건, 일반화한 거는 거의 뭐 19세기 와서야 이제 일반 가난한 농가들에서도 그 정도의 소금은 구할 수 있게, 소금 젓갈은 구할 수 있게 되는. 이건 뭐 여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이제 상품 경제의 발달 이런 걸로 이제 각 지역에 새우젓이나 이런 젓갈류가 들어갔고 뭐 이러한 이제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비로소 가능해졌던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사실 이 김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요새는 김장해가지고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친척들끼리 모여서 김장하는 경우도 예. 있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김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옛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김장이 대대적인 규모로 저걸 했나요? 1920년대 그때쯤 되면 이제 창덕궁이 궁이 아니고 창덕궁 이왕전하 또 돌아간 다음이라 그러니까 이제 순종도 죽은 다음이라 식구가 얼마 안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기록을 보면은 김장을 7,000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와요. 굉장히 축소돼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았으면 왕궁 김장이 한 3만 4만 포기들 했을 거예요. 예. 한겨울령 먹을 거로 사대부집에서도 몇천 포기는 기본이었고요. 일반 뭐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기억한다면 5인 뭐 6인 가족 정도 규모라면은 각인당 거의 뭐 100포기씩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됐거든요. 다른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이게 큰 일이었고요. 그 김장 때문에 이제 요즘도 무슨 추석 때라든가 김장철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몰입애들의 물가 뻥튀기 때문에 정부기관에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물가 단속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김장철에 이런 걸 매점 매석해뒀다가 비싸게 값을 올리는 그런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것도 인간의 본능에 속하는 모양이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 문제가 항상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또 제일 사실은 이제 이런 김장 문화에서 꼭 필요한 거는요. 여성들은 김치를 이제 담그죠. 예. 남자들은 그에 앞서서 할 일이 또 있어요. 마당 파고 장동 그렇죠. 장동 거. 예. 맞아요. 예. 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도 굉장히 커서 그렇게 김장철 되면 이제 마당 한 구석에 흙더미니 만큼 쌓여 있고 마당 한가운데 맞아요. 장동 몇 개 묻혀 있고 이런 거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겨울 내기 준비는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특히 김장뿐만 아니라 남자들 같은 경우 또 해야 될 일이 도시에서는 돈 주고 사면 되지만 농촌에서는 산에서 나무 잔뜩 해다가 광에다가 쌓아놔야 되는 것들 이것도 또 큰일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탄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예. 그죠? 이 연탄 준비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였었는데.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연탄 소비가 늘고 있대요. 근데. 예. 근데 연탄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20년대부터였고요. 그때는 이제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됐었고요. 예.
연탄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돼 가지고 이거에 이제 장작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전쟁 중이에요. 1951년, 52년 요 무렵부터 이제 화덕 연탄이 보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연탄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으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작이었죠. 장작과 나무단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남자들이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달팽이, 그렇죠. 다람쥐가 도토리 주워 먹듯이 지게에다 나무 한 짐씩 해가지고 이제 부엌 옆에 광에다 쌓아놓고 이게 이제 겨울철 맞이 준비였고요. 네. 도시에서는 이제 나무 장사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연탄 장소로 바뀝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사들이는 거죠. 사놔서 광에 쌓아놔야 겨울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게 이제 겨울을 잘 지내는 게 행복의 척도였어요.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유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게 다다. 그렇죠. 먹을 거 만들어 놓고 뗄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나라는 좀 어수선해도 이렇게 훈훈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좀 낫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신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수능날인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